한국에는 56만 9천 개의 식당과 10만 729개의 커피집, 약 6천 명의 10만 유튜버와 약 3만 5천 명의 작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식당, 카페, 사람 중 얼마나 아시나요? 저는 음악을 오래 했습니다. 5살 때부터 약 35년 정도 기타를 쳤죠. 2010년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팀으로 데뷔해 대충 100여 곡을 발매했습니다. 2017년에 소니 ATV라는 퍼블리싱 소속 작곡가로도 활동을 했었고 2018년부터 빌리빈이라는 회사에서 가수를 제작하며 대충 100곡을 발매하며 작사, 작곡, 편곡, 세션 믹스 마스터, 홍보 마케팅, 공연 제작 등 음악을 직업삼아 관련된 모든 경험을 해보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알게 되신 분이 대부분이겠죠. 듣보잡 중에 듣보잡, 그저 그런 마흔을 바라보는 평범한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프로듀서입니다. 그냥 걔 망했죠. 물론 먹고 살 정도의 월급과 외주, 먹고 살 정도의 환경을 가진 음악 관련 직장과 음악 일을 하는 아티스트이긴 합니다만 음악을 직업 삼으시는 분들의 기준들은 땡땡 미만 잡이라는 느낌이 유독 강한 직업이니까요. 어느 분에겐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브랜드는 그냥 듣보잡 동네 인디밴드이고 그 작은 동네 인디밴드의 기타리스트, 작곡가, 프로듀서인 저는 아무도 모르시니까요. 그럼 저는 왜 망했을까요? 그게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 3년간 질리지 않고 듣는 곡이 전국의 세븐데이즈입니다. 브루노 메이지의 리젠트 파크고요. 저는 만들지 못할 것만 같은 퀄리티의 음악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세븐데이즈랑 명곡을 만들 수 있는 실력과 전국님보다 노래를 잘 부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던 듣보잡 아티스트인 제가 부른다면 이 곡은 빌보드에 있을까요? 반대로 전국님 본인이 가장 안 팔리는 장르들인 스래시 메탈, 실험적인 EDM, 파페라 같은 비주류 음악을 내신다고 해서 과연 차트인을 못했을까요? 앞서 말한 57만 개의 식당 중 숨겨진 오지의 맛집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대로변, 유입이 많은 거리에 1층 식당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나보다 노래 못하는 사람도 음악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고 맛없는 식당에 줄을 30분씩 서서 먹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맛, 실력, 음악성, 외모 같은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브랜드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브랜드의 가치와 지속성을 위해서는 실력, 맛, 음악이 좋아야 하는 건 기본이겠지만요. 그럼 실력과는 별개의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샤넬, 구찌, 디올, 에르메스 모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본인이 디자인한 무엇인가를 스토리와 함께 팔아냅니다. 개인적으로 패션은 문외 아니라 제 직업인 음악을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음악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해준 양희영, 김광석, 이병우 선생님 등과 이적, 김동률, 박정현 선배님 등과 엘리오 모리꼬네, 토미 임마뉴엘, 라울미동, 턱앤 패티, MIMP 같은 아티스트의 음악만을 팔로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터뷰, 영상, 작업기 등을 찾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고 영향을 준 뮤지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영향받은 아티스트까지도 공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합니다. 음악이 직업이 되어보니 똑같습니다. 직접 제작해본 결과 팬분들은 음악을 소비하지 않고 사람을 소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악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음악뿐만이 아닙니다. 오마카세, 미슐랭 같은 파인다이닝에 돈을 쓸 만큼의 여유가 없는 저는 최현석 셰프님의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냉장고를 부탁해부터 알게 되어 많은 영상들로 알려주신 요리들, 인터뷰 등의 영상들에서 페이된 저는 최현석 셰프님의 밀키트를 사 먹습니다. 최현석 셰프님의 실력을 모르면서요. 제가 활동하던 어쿠스틱 콜라보는 공개석상에서 사람을 브랜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곡은 어떻게 만들었고 어느 아티스트를 존경하는지 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던 거죠. 저에 대해 아무리 찾아보셔도 나오는 것이 없을 겁니다. 저는 못생겼고 뚱뚱하고 말을 노잼으로 하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저 운 좋게 사진이란 노래를 낸 시점으로 조금씩 입소문이 나고 그다나 설레임, 영화처럼이란 노래로 인지도를 쌓고 이후 더더욱 운이 좋게도 2014년 KBS 인기 드라마 연애의 발견 OST 묘의 너와 너무 보고 싶어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곡은 모종의 사건으로 제가 없던 때에 나온 곡이지만요. 하지만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이름은 알아도 저나 모수진을 실제로 아는 분은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관한 히스토리가 알려진 게 없으니까요. 저 같은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는 알아도 사람은 모르는. 모두 다 자신을 판 적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을 판다는 것, 자신을 팔 때는 어떤 것을 팔아야 할까요? 아마 99% 대다수의 아티스트가 공감하실 거라 확신하지만 우리는 모두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들 못생겼어요. 그리고 노력도 안 하죠. 세상엔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매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나보다 미친놈처럼 노력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꼭 있어요. 이처럼 항상 위에는 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기타 실력을, 작곡 실력을, 얼굴을, 노력을 팔아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 따위가 무슨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요. 심지어 정답지가 없는 예술은 더더욱 고민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이 오답을 말하는 것만 같아서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실력과 노력, 얼굴을 팔지 않아도 우리 모두 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온 경험, 기록, 정말 특별하지 않은 나의 삶, 이런 것들이요. 저는 20살 때부터 알바를 제외하면 음악 관련 일만을 해왔고 현재 고졸이고 39살인 지금 대학을 다닙니다. 남들 다 하는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제작하기 위해 투자를 받기 위해 계속 음악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아티스트 소개서를 쓰기 위한 파워포인트를, 달마다 세무, 정산, 예산 편성을 위한 엑셀을, 수많은 서류 작성들을 위한 워드 같은 프로그램들을 다뤄야 합니다. 4년제 대학을 나왔거나 사무직에 취직해본 40살 기준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엑셀, PPT, 워드를 배우기 위해 유튜브, 블로그 등을 엄청 많이 찾아봅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좋아하는 페이퍼로즈라는 유튜버도 생겼습니다. 모두 본인에겐 평범한 경험을 SNS에 풀고 모두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배웁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평범한 분들의 삶도 저에게는 신기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업종이라고 한들 동네가 다르기에 친구들도 다를 것이고 배운 것도 다를 것이고 경험 역시 다를 것이기에 저에게는 신기하고 특별한 일일 겁니다. 자신이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봤는지를 어떻게 보여줄지 생각하는 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남과의 비교는 생각하지 말고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일론 머스크라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95년에 집투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2003년 세계적인 브랜드 테슬라를 창업하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인 2025년 기준으로 카리나님만큼 이쁘고 노래 잘하고 춤까지 잘 추는 아이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리나님이 속한 에스파도 데뷔하고 7개월이 지나서야 넥스트 레벨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데뷔 이전 사전 마케팅 기간을 포함하고 연습생 시절까지 포함하면 몇 년이 더 걸렸을 겁니다. 사전 마케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현재 제2의 카리나라고 불리는 데뷔도 하기 전인 신인 아이돌이 미리 얼굴을 실력을 알리는 작업들을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에스페퍼와는 가수 배우의 표준계약 사상으로 7년 이상의 계약은 불가하기에 2020년에 데뷔한 에스파는 2027년엔 계약이 끝날 것이고 여기서 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분들을 존중하기에 재계약 여부는 아티스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만약 에스파 전원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아티스트를 2028년 전엔 데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사전 마케팅을 모든 엔터테인먼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제2의 카리나로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하는 거죠. 카리나님 역시 제2의 태연, 아이린님 등으로 홍보했을 겁니다. 자, 그럼 카리나님보다 이쁘지도 노래를 잘하지도 춤을 잘 추지도 않는 저희가, 심지어 사전 마케팅을 하지도 않은 아무도 모르는 저희가, 일론 머스크보다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저희가 데뷔 앨범 첫 곡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처음 오픈하는 식당이 처음 창업하는 회사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본인의 노력을 다한 음악에 진심이 많은 분들은 첫 앨범이 잘 안되면 못 견뎌하고도 합니다. 심지어 홍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된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위축되는 겁니다. 지금의 자신의 음악을 더 나아가선 지금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노력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실력은 성장할 거고 발전할 겁니다. 국외 수출은 꿈도 못 꾸는 애니콜 같은 똥같은 핸드폰에서 2024년 19%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한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삼성처럼요. 그렇지만 애니콜이 없었다면 갤럭시가 없었겠죠. 핸드폰 사업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거니까요. 저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별거 아닌 평범함도 끊임없이 기록하며 노력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히스토리를 기록한다면 이 역시 브랜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당신에게 당연한 평범한 것들을, 당신이 부족하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록하며 성장해 나갑시다. 다행히도 SNS가 많은 현대에는 전할 수 있는 방식도 수십 가지니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쉬운 선택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돌아보는 순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저 역시 히스토리를 기록하기 위해 이런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저의 경험들 역시 성장하며 공부해온 제 친구들, 음악 동료들에겐 아무나 하는 별거 없는 평범한 기록일 수 있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을 직업 삼고 싶은 분들에겐 특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다만 제 히스토리 기록하는 것에 인생을 올인하진 않을 겁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확신이 이상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게 세상이니까요. 이 영상도 조회수 100에 머무를지 많은 찍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 하나에 일일비하지 않으려면 기대 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제 경험을 좋아해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조금은 계시기에 음악으로 밥 먹고 잘 곳은 마련할 수 있어서 행복하게 제 히스토리를 기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본인의 평범함을 쌓아 특별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는 평범함을 노래하는 사람,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팀으로 활동하던 김승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